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괄약근이 열어줄 때는 소변이 나오고 닫아줄 때는 나오지 않게 저장이 됩니다. 척수를 다치게 되면 괄약근 조정이 정확하게 안 돼서 아무 때나 열어주고 또 필요할 때 안 닫아주고 해서 실금이 생기거나 잘못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척수를 다치고 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방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광 관리를 하는 방법은 간헐적 도뇨법, 자극배뇨법, 영구도뇨유치법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헐적 도뇨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어서 넬라톤이라고 하는 그 얇은 대롱을 요도에 넣어서 소변을 뽑는 것입니다. 넬라톤은 그림과 같은 그 플라스틱 관에 보관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소독액을 교체해 주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극배뇨 방법은 넬라톤과 같은 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을 두드리거나 깊이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극하여 배뇨하는 방법입니다. 넬라톤과 같은 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편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가 많고 실금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스모라고 하는 비닐 대롱을 쓰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콩팥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방광에 대한 진찰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영구도뇨유치법은 폴리라고 하는 긴 관을 사용합니다. 폴리 끝에는 풍선이 달려 있어서 방광 안에 고정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손이 불편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넬라톤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폴리라고 하는 영구도뇨유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폴리를 오래 사용하고 계셔야 되는 경우에는 배 밑 아랫배에 방광룰을 만들어서 그 간단한 시술로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뇨 관리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콩팥이 손상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광 관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방광 관리의 목적은 방광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거나 실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변에 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광 관리의 목적은 실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실금이 생기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실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목적은 편하게 소변을 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소변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 네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듯 방광 관리의 목적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과 신체 상태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방광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방광 관리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 약물의 종류는 방광을 이완시키는 약이 있고 괄약근을 열어주는 약이 있습니다. 방광 상태에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약물들을 잘 조합하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삼키는 음식은 식도를 지나 위를 지나 소장, 대장을 거쳐 직장까지 모입니다. 직장에 모인 대변은 괄약근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이 됩니다. 척수를 다쳐도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의 기능은 거의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괄약근입니다. 괄약근이 제때 닫아주고 제때 열어주고 해야지 실변이 없고 변비가 없는데 괄약근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변이 직장에 모이도록 해서 괄약근이 열어주지 않아도 손가락 자극 등의 방법으로 변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괄약근을 열어주는 배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손가락 자극법, 그 다음에 좌약을 사용하는 법도 있고 그림과 같이 20cc의 작은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괄약근을 열어주는 방법 이외에 배변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 마사지를 한다거나 비데를 사용한다거나 변비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변비약은 너무 센 것보다는 약한 변비약을 사용해서 습관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변 관리의 기본은 수분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해서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배변 관리의 기본입니다. 모든 합병증이 다 안 좋지만 욕창은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고통을 주는 나쁜 합병증입니다. 욕창이 생기는 원인은 감각이 떨어진 부위에 오랫동안 압력이 가해져서 생기거나 옆으로 쓸려서 생깁니다. 감각이 좋으면 오랫동안 눌리면 아프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계속 놔두어서 욕창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30을 기억하셔서 30분 이상 앉아 계시면 30초 이상 동안 몸통을 들어서 압력을 경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다양한 욕창 방석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욕창 방석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욕창은 꽁지뼈 부분에 가장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처럼 거울을 사용하여서 꽁지뼈 부분을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운 자세나 완전히 옆으로 누운 자세보다는 그림처럼 30도 정도 비스듬히 기울인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베개 등을 잘 사용하셔서 그림과 같은 자세를 만들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욕창이 생긴 경우에 과거에는 강한 소독약과 꺼즈 등으로만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다양한 욕창 소독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쓰는 것으로는 그림과 같이 얇은 반투명 테이프로 공기는 통하게 하고 수분을 차단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비교적 얕은 욕창에 많이 사용합니다. 욕창의 깊이가 깊으면 그림과 같은 제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수분을 잘 유지를 시켜줘서 빨리 욕창이 치유가 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욕창을 열어놓고 잘 말려서 꾸덕꾸덕하게 하여서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수분을 유지하면서 욕창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욕창이 나으려면 그림에서처럼 빨간 살코기 같은 살이 밑에서 나와야 됩니다. 노랗게 끼어 있거나 검붉은 색으로 되어 있으면 욕창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칼로 잘 긁어내서 욕창 바닥이 빨간 살코기 색깔로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방광염은 가장 흔히 겪게 되는 방광관리의 합병증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이 탁하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은 열이 나는 것입니다. 방광염을 치료하는 것은 열이 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여서 조기에 발열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가능한 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많이 드시고 자주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방광염을 치료를 합니다.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있으면 중추신경계에서 근육 조절을 잘 못해줘서 경직이 생깁니다.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여져서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비된 팔다리의 근육이 스스로 움직여주니까 근육이 마르지 않고 유지가 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또한 근육이 움직여주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경직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면 경직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직 치료의 기본은 부드러운 꾸준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트롤렌, 티자니딘, 바클로펜과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는데 근본적으로 경직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약 기운이 몸에 있는 동안에만 경직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직 치료의 방법은
보툴리늄 독소라든가 페놀 같은 주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경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부위에 감각이 없어도 그 부위가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마비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감각이 척수를 타고 뇌로 가는 과정에서 척수에서 감각을 왜곡시켜서 아픈 것으로 해석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증이 다 이런 기전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육과 인대의 손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은 그 자체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나 사회 활동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약물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서 통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척수손상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율신경 반사 이상입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은 주로 흉수 6번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드물게 흉수 6번 미만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된 증상은 두통,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소름이 돋는 것이 흔한 증상입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은 혈압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합병증입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마비된 부위에 안 좋은 자극, 예를 들어 발톱이 거꾸로 자라거나 소변이 더러워지거나 작은 상처가 나면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뇌에서 제어를 하는 길을 척수가 막기 때문에 혈압이 한정없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안 좋은 자극을 반드시 찾아서 제거하고 꼭 병원을 방문하여서 다시는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척추측만증은 그림과 같이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생기면 골반이 기울어져서 휠체어에 앉거나 의자에 앉을 때 좋은 자세가 안 나오고 허리나 등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흔한 경우는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이 굳어서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발생 초기부터 고관절, 엉덩이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척추측만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